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매 예약 가등기라고도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등기 분석은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가 또 선순위 가등기가 후순위 가등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뒤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것은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에 대비해서 미리 그 순위 보정을 위해서 하는 예비적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등기를 하고 1년 뒤에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오늘을 기준으로 그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가등기를 했는데 두세 달 뒤에 그 매도인이 양도를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제가 함으로 해가지고 그 두 달 뒤에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가등기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여기 사례는 2013년 5월 27일이죠. 가등기권자는 홍땡땡씨고요. 이 가등기도 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례는 보면은 홍땡땡에서 유땡땡으로 소유권이 가등기가 이전된 사례죠. 여기 2013년이었고 2015년이죠. 매매에 의해서 이렇게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등기는 본등기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등기 하고 나서 두 달 뒤에 누가 사가지고 갔었다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1년 뒤에 본등기 하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해 간 사람은 두 달 뒤에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가등기 날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등기는 1년 뒤에 하더라도 그 날짜는 오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례를 밑에 하나 해놓은 것인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2013년에 했다 가정하고 홍땡땡씨가 가등기권자예요. 근데 2014년에 김땡땡씨가 소유권을 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이 가등기 권리자가 2016년에 소유권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X 해놨잖아요. 이 소유권이 말소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잘못하면은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죠. 이 원매도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원매도인이 돈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도 돈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하고 같은 경우가 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선순위 가등기하고 후순위 가등기로 봐야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앞서는 선순위 가등기는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앞에 1-1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등기에 대해서 권리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일 때 집행법원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보고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재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됐든 담보 가등기가 됐든 다 담보 가등기로 간주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 바로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 그 건저당권이 말소되어서 이 가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면은 그 매수인 즉 낙찰자는 책임 없는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 잘못이 아니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 즉 건저당권에 채권액이 있는지, 또는 낙찰받고 나서도 그 건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는지, 뭐 입찰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살펴봐야 되고 꾸준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후순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 가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각, 즉 낙찰로 소멸합니다. 담보 가등기라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실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게 담보 가등기나 변제기에 금전 채무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갚지 않는다면은 담보 부동산을 금전 채무에 가름해서 변제, 즉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받기로 해가지고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순위 보존하고자 하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고요. 또 순수하게 경매에서 담보 가등기로 인정이 되면은 건저당권과 같으나 이 차이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순위 보전에 의해서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명의전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건저당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 신청했을 경우 가등기 담보는 건저당권으로 보게 되고, 경매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면은 담보 가등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도 됩니다. 아까 선순위에서는, 선순위 가등기에서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선순위 가등기일 때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랬었죠. 그러나 후순위 가등기일 때는 말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혹 최선순위일 경우라도 담보 가등기라면은, 담보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최선순위이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도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면 매매 예약 완결권이 제척 기간 10년입니다. 물론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간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10년이므로 소멸됨으로 가등기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뜻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를 하고 있는 한은 본등기 청구권이 제척기간 10년이 지났어도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는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가등기 권리조사 한 번 더 앞에 말씀드린 것도 나오겠지만은 살펴보면은 경매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불분명하므로 법원에서는 그 권리자에게 최고소를 보낸 후에 그 권리 신고에 따라서 그 권리자가 담보 가등기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신고를 하겠죠. 신고하면은 그 신고에 따라서 법원은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대로 기재를 하면 되는데, 만약 그 가등기권자가 신고가 없다면은 법원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보고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아까 제가 담보 가등기가 이럴 때는 저렇고 또 선순일 때는 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판례에서는 등기 원인의 형식적 기재 내용만으로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이렇게 등기부에는 돼 있죠. 그렇지만 그 형식으로는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인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법원에 뭐 신고하는 경우라면은 담보 가등기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 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담보 가등기로 본다는 얘기고, 또 뭐 담보 가등기 형태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는 내 돈 빌려준 게 아니고 매매 예고를 했다라고 실제 신고를 법원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걸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되어 있는 형식적 내용만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담보 가등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등기는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고, 뭐 담보 가등기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든 후순위면은 그 매각, 즉 그 경매로 낙찰되면은 소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일 때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선순위 가등기는 경매 신청 이전에 적법한 청산 절차로 소유권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이 두 번 쓰였네, 한 번은 없어도 되겠네. 담보 가등기는 건저당권으로 모아가지고 매각되며, 담보 가등기가 건저당처럼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순위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경매에서 담보 가등기임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수밖에 없으나,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매수인 즉 낙찰자는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요 앞에 7-1 판례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선순위일 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뭐 등기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이든 담보 가등기이든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순위 가등기일 때는 또 담보 가등기이든 매매 예약 가등기이든 일단 인수가 되겠구나, 이걸 전제로 생각하고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배당 요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